안녕하세요. 함께하면 당뇨가 건강해지는 제이원장입니다. 조금씩 자주 먹느냐 아니면 한 번에 많이 먹느냐, 이 문제는 이 당뇨 환자분들 또는 다이어트를 해보신 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봤을 그런 문제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어느 방법이 더 좋은지, 더 정확하게는 어느 방법이 나에게 더 잘 맞는지 이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조금씩 자주 먹기, 이거는 한 번에 먹는 양을 줄여서 혈당 상승폭을 줄이겠다, 요거죠. 이 당 부하를 줄이겠다는 의미입니다. 같은 양을 이제 두 번에 나눠 먹으면 그만큼 혈당이 덜 오르기 때문에 혈당 변화를 완만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. 이걸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도와드릴게요.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 번에 많은 양을 먹는 것이 아니라 요 한 번에 먹을 양을 나누는 거죠. 그래서 요만큼 먹어주고 다시 요때 요만큼 먹어주고 그 다음에 요만큼 먹어주고 그 이후에 요때 또 요만큼 먹어주고, 이런 식으로 먹는 수를 나눠주면 이 당뇨 환자분들은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혈당을 유발하기가 쉽습니다. 근데 한 번에 먹는 양을 이렇게 줄여서 나눠 먹게 되면은 혈당 상승폭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혈당 변화를 완만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또 좋은 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반응성 저혈당 위험이 감소하게 됩니다. 왜냐면 지금 이 빨간 그래프처럼 한 번에 식사를 많이 해놓고 나서 이 장시간 공복 기간이 생기게 되면은 이 구간에서 저혈당이 유발되기가 쉽습니다. 근데 이렇게 조금씩 자주 나눠 먹게 되면 이 간격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혈당이 올 수 있는 위험이 그만큼 감소하게 되는 거죠. 그리고 한 번에 혈당을 많이 올리지 않기 때문에 췌장에 있는 베타세포의 부담도 줄여줄 수가 있는 거고요. 이게 이론상만 이런 것이 아니라요, 이 실험적 근거도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예전에는 실제로 이 당뇨 환자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생활관리나 식사 습관을 코칭을 많이 했었어요. 그런데 이게 한 10여 년 전부터 이 단순히 혈당 변화뿐만이 아니라 인슐린 분비 측면에서도 이거를 봐야 된다, 이런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 간헐적 단식, 이게 이제 유행하게 됩니다. 이 한 번에 많이 먹는 거죠. 한 번에 많이 먹는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많이 먹는다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이제 장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겁니다. 이것도 한번 그래프로 보겠습니다. 여기 보시는 것처럼 조금씩 자주 여러 번 이렇게 먹어주면 혈당을 덜 올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요때 한 번 먹어주고 그 다음에 요때 또 한 번 먹어주고 그리고 이후는 이제 공복을 유지하는 거예요. 그래서 요거는 혈당이 얼마나 오르느냐도 중요하지만 혈당을 올리는 빈도 자체를 줄여주겠다, 요 얘기입니다. 이 한 번에 올라가는 값은 좀 더 많지만 올라가는 빈도 자체가 적으니까 전체적으로 혈당이 올라가 있는 구간의 값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두 번만 먹고 나머지 시간 공복을 유지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혈당을 올릴 기회 자체를 없애버리겠다, 빈도를 줄이겠다, 요 얘기예요. 이것도 들어보니까 좀 그럴싸합니다. 그래서 혈당이 올라가 있는 값만 보면은 이 두 가지가 비슷한 것 같아요. 혈당만 놓고 보면은 충분히 이게 더 나을까 저게 더 나을까 고민이 될 만합니다. 애매하죠. 그런데 이 간헐적 단식의 장점을 보려면요, 혈당뿐만 아니라 인슐린 분비 측면에서 한번 봐야 됩니다. 인슐린 분비 측면에서 보면 이 이점이 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. 식사를 자주 하게 되면요, 소량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인슐린은 한 번은 나와줘야 되거든요. 그러면 조금씩 여러 번 자주 먹게 되면 인슐린 분비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요, 여기 보시는 것처럼 췌장이 자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. 이때 한 번 일하고 한 번 또 일을 하고 4번, 5번 이렇게 일을 하고 쉴 틈이 이거밖에 없는 거죠. 이렇게 쉴 틈 없이 췌장이 자꾸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식사 빈도를 줄여주면 췌장이 이때 한 번 일하고 좀 쉬고 이때 한 번 일하고 이제 또 한참을 이만큼을 쉬게 되고 췌장이 충분히 쉴 수 있다는 얘기죠. 그래서 식사 빈도를 줄이면 췌장이 딱 두 번만 일을 하고 쉬면 되니까 췌장에 주는 부담을 덜어줄 수가 있습니다. 아울러 이 인슐린 분비가 장시간 감소되어 있기 때문에요, 인슐린 감수성이 이제 증가합니다. 인슐린에 더 잘 반응한다는 얘기죠. 똑같이 인슐린이 나오더라도 혈당을 더 잘 내려줄 수 있다, 이런 의미입니다. 그래서 이제 한 번에 많이 먹는다, 간헐적 단식 같은 경우는 이 먹는 것보다 먹지 않는 시간에 더 중점을 두는 거예요. 이 먹지 않는 시간이 주는 장점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. 이것도 충분히 실험적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. 이 대신 이제 뭐가 문제냐면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거나 당뇨가 오래됐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혈당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이 당뇨는 혈당이 높은 것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. 이 완만히 조절이 안 된다, 즉 갑자기 치솟았다 확 꺼졌다, 이렇게 변동성이 큰 것,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건데 이 장시간의 공복 동안에는 이 저혈당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비슷한 맥락에서 이 근육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 이 장시간 음식 섭취가 없으니까 이 혈당이 부족해지면 근육을 분해를 해서 혈당을 만드는 거죠. 그리고 이 단식을 유지한 구간 이후에 첫 식사에서는 이 고혈당을 유발하기가 좀 쉬워집니다. 왜냐하면 인슐린이 많이 안 나오던 상태가 장시간 유지됐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췌장이 많이 쉬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또 일을 하려면 버벅된다는 얘기죠. 그래서 갑자기 음식
음식물이 들어오면 인슐린이 바로바로 나와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혈당 스파이크가 나오기 쉽죠. 그래서 당뇨가 온 지가 좀 됐다, 그리고 연세가 좀 있으시다, 이런 경우에는 많이 권해드린 방법은 아닙니다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음식물 섭취를 하루에 딱 3번만 하는 겁니다.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, 이렇게 반응하실 수 있습니다. 왜냐면 일반적으로는 하루 3끼 식사를 이제 기본으로 알고 계시잖아요. 그런데 이 하루에 이 3번만 먹는다고 말씀하시는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나 또는 뭐 다이어트 하는 분들 말씀을 제가 자세히 한번 들어보면요, 이게 아닙니다. 이 아침에 간단하게 좀 먹고 좀 있으면 잠도 깰 겸 이제 커피 한잔 하고, 점심 먹고 오후에 좀 나른하니까 이제 빵 한 쪽 먹고, 또 저녁을 먹고 운동하고 나서 땀을 많이 흘렸어요. 그래서 이온 음료도 한 잔 마시고, 그리고 자기 전에 좀 출출한 것 같아서 계란 하나 또 까먹고, 이렇게 한다는 거죠. 이러면 밥은 3번을 먹은 게 맞는데 음식물 섭취는 7번이나 하게 된 거거든요, 횟수로 따지면요. 그래서 제가 용어를 밥이 아니라 음식물 섭취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. 그래서 음식물 섭취를 3번만 하자.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인슐린 분비를 자극할 수 있는 행동을 3번만 하자, 이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것도 그래프를 한번 보면은요, 아침에 요 타임에 식사를 한번 하고, 그 다음에 오후에 한번 또 식사를 하고, 저녁에 한번 식사를 하고, 나머지 시간은 한 12시간을 공복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. 이렇게 하면 인슐린이 한 번, 2번, 딱 3번만 나오고 나머지 12시간을 충분히 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당뇨 정상화 챌린지를 하시던 아니면 혈당 코치를 하시던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을 제가 이제 기본 세팅을 하고 있어요. 이 췌장이 충분히 쉴 수 있게 부담을 줄여주는 거죠. 근데 만약에 요때나 아니면 뭐 요때 이렇게 음식물 섭취가 있으면 췌장이 그때도 일을 해야 되니까 충분히 쉴 수가 없는 거죠. 그런데 이 당뇨가 오래돼서 인슐린도 맞는다, 그리고 혈당 변동성도 이렇게 큰 분들이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 이제 중간에 저혈당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. 특히 이 저녁 식사 이후 구간에서요. 거기에다 연세도 70대 이상이다, 또 체중도 표준 체중 이하이다, 또는 많은 체령이다, 마침 뭐 기저혈당은 좀 양호하다, 이러면 이제 식사 빈도를 늘릴 수가 있는 겁니다. 아까 보여드린 식사를 이렇게 3번만 하는 건데 이 구간에서 저혈당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식사를 이렇게 한번 더 해주는 거예요. 간식을 간단하게 추가해 주는 거죠. 그러면 이제 기본 패턴에서 조금씩 자주 먹는 패턴으로 가는 겁니다. 그런데 나는 혈당이 많이 높아, 당화혈색소가 8 이상이다, 마침 혈당 변동성은 크진 또 않다, 나이도 아직 60대 미만이다, 체중도 좀 나가서 과체중 구간에 있다, 이러면 이 경우에는 요게 아니라 요걸 하나 지워주는 겁니다. 그럼 어떻게 돼요? 이렇게 식사를 이때만 딱 2번만 하고 끝나는 거죠. 그리고 다음날 아침까지 16시간 정도를 공복을 이제 유지를 해주는 겁니다. 그럼 어떻게 돼요? 조금 더 간헐적 단식 패턴으로 가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본 세팅을 해놓고 나서 나의 혈당 조절 상태, 체중, 연령, 생활 패턴,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한 번에 많이 간헐적 단식 형태로 가느냐, 아니면 조금씩 자주 먹는 형태로 가느냐, 이렇게 조정해야 되는 겁니다. 이렇게 하면 이 췌장의 부담도 덜어주고, 혈당 조절도 용이해지고, 체중도 적정선을 유지하기가 쉬워지고, 삶의 질도 올라가고, 이렇게 되는 거죠. 근데 이게 말처럼 이렇게 쉽지는 또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. 이대로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고, 또 이대로 하는 것 같은데 또 막상 혈당은 또 그대로인 것 같고,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전문가의 도움입니다. 많은 분들이 유튜브도 찾아보시고 공부도 하시고 하시는데 이 제한점이 뭐냐면요, 일반론적인 말씀밖에는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.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. 이 당뇨자분들의 개개인의 상황과 조절 상태는 진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. 이걸 옆에서 이제 과외하듯이 콕콕 찝어줘야 되는데 이 매체를 통해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고안한 것이 바로 이제 혈당 코치입니다. 개인화된 혈당 관리, 즉 과외하듯이 옆에서 문제점을 찾아주고 개선할 수 있도록 이 생활 관리를 도와주는 거죠. 그래서 전국 어디를 찾아봐도 이렇게까지 혈당 관리를 도와주는 곳이 있나 싶을 정도로 이 맞춤형 당뇨 관리를 해드리니까요. 혈당 관리, 특히 생활 습관이나 식사 조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뇨 환자분이시라면 혈당 코치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이 영상에도 서비스 제품이 링크가 있으니 손쉽게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이든 한 번에 많이 먹는 것, 간헐적 단식이든 둘 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나의 혈당 조절 상태, 체중, 연령, 생활 패턴 등을 고려를 해서 나에게 더 맞는 식습관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. 그리고 이게 좀 어렵다 그러면 혈당 코치의 도움을 받으셔도 좋습니다. 그러면 우리 모두 더 건강해져서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. 안녕.